안녕하세요. 수란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사업자분들이 참고해야 될 자료, 10월 28일에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이거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쉐어하우스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니고요. 주택 임대 소득자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을 빌려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 전대업으로 또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한번 볼게요.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됐죠? 2018년까지는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아예 안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천만 원인지 뭐 얼마인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은 사람은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요건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이 문서를 통해서 국세청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D-Day는 2020년 1월 21일까지예요. 그때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택임대 수익금액 0.2%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쉐어하우스 입주자들한테 받는 월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한 집에서 한 150만 원이 나와요. 그렇지만 사실 내가 그 집에 대해서는 내가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요. 그러면 실제로 내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요? 나는 한 달에 90만 원을 벌잖아요. 네,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 뭐냐? 순수한 수입 금액이 아니고요. 임대 소득, 그러니까 150만 원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순수하게 버는 금액이 아니라 여기 돼 있죠. 어디 갔죠? 예, 수입 금액,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되면 꽤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산세를 때릴 테니까 너네는 반드시 사업자를 내야 돼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업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 밑에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01이라고 된 이 파란색 사업자가 보통 쉐어하우스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은 이 빨간색 렌트홈 02번이죠. 이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 이게 뭐죠? 그냥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구청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2번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종부세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 혜택 받죠. 팔 때 양도세 혜택 받죠. 그 대신 조건 있죠. 8년이든 10년이든 의무적인 임대 기간이 있고요. 임대 기간 동안에 그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5% 이상 임대료도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번 렌트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든지,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전에 심지어 폐업을 한다든지 그 집을 팔아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5% 이상 뭐 월세를 내가 올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맞아요. 10월 24일자로 3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번은 좀 쉐어하우스에는 해당이 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임대 계약에는 요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사업자라면 요 문서에 나와 있는 홈택스 0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임대사업자를 뭘 내라고 하는 건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3. 주택임대소득 판로 혐의자 2,000명 세무검증 실시. 여기가 본격적으로 너네들의 그 숨겨진 소득을 다 밝혀내고 말 거야 라고 이제 겁을 주는 부분이죠.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검증 대상자 유형에 보면 유형 1, 2, 3, 4가 있고요.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입 금액이 고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이상의 고액인지, 그리고 뭐 다주택자면 집이 몇 개인 사람을 다주택자로 말하는 건지는 여기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철저히 밝혀내겠다라는 것만 여기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쉐어하우스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주택수의 계산 이 부분입니다. 다가구 공동소유 전대 전전세 부분인데요. 여기 전대 전전세 부분에 주로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내 집에서 하는 경우보다 주택을 임차해서 쉐어하우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볼게요.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따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이분은 3주택자예요. 저는 스라는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쉐어하우스를 하고 싶어서 C라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C라는 주택을 빌렸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홍길동이란 분은 여전히 3주택자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갑자기 2주택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쉐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임대 소득을 이거 전대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의 집을 빌려서 또 빌려주고 그 집을 통해서 제가 소득을 얻잖아요. 그 1호점이 저의 주택수에 들어가서 제가 2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 얘기를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 1주택자가 전대한 주택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경우라고 해서 대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강의할 때 잠깐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이제 강의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남의 집을 빌려서 내가 쉐어하우스를 하는데 그게 왜 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그 세법상의 그 상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나는 1주택자지만 1호점, 쉐어 2호점 이렇게 하면 나는 3주택자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 사업자를 낸다는 게 사업자 내라고 마음포를 놓으니까 사업자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게요. 그때 그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요. 오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 사전 질문을 받아서 강의 중에 녹여서 답변 드리는데요. 제가 제 경험과 지식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아닌 것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무사님을 사전에 찾아가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국세청 홈페이지 세법 상담 코너에 있는 자료를 그 세무사님이 저한테 보이셨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제3항에 보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까 그 얘기죠? 아까 국세청 보도자료 10월 28일 보도자료에 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날 만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거를 그래서 심화반 때 말씀을 드리려고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존에 쉐어하우스 특강 수강하신 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커리큘럼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까? 임대사업자 종류.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업과 과세업. 부가가치세 면세업이에요. 주택임대는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요. 주택임대는 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죠. 근데 만약에 쉐어하우스를 서비스업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업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입주자 모집에 에어비앤비 활용하시는 분들, 에어비앤비랑 쉐어하우스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일들,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부분이죠. 그리고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겸직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임차한 쉐어하우스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국세청 보도자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쭉 훑어드립니다. 1주택자는 여러 가지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쉐어하우스 입주자 전입신고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긍정적인, 부정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12월 13일 예정이고요. 이전에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12월 28일 보도자료에 내용을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보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이미 2019년 현재 쉐어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데이, 우리의 디데이는 2020년 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 막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주로 다주택자들, 내 집이 좀 여러 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건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쉐어하우스 사업자가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 영상의 아래쪽에다가 국세청 보도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요.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스람 블로그에 다양한 쉐어하우스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또 사업에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